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시대를 맞아서 저는 항상 AI가 인생의 점수도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을 많이 가졌고, 인생도 중간 점검을 하면서 점수화할 수 있다면, 어,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착안해서 AI가 평가한 인생 점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인생도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인생에 정답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참고는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AI가 채점한 당신의 성적, 인생을 점수로 매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관적이고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AI의 도움으로 기준표를 만들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평가 한번 해 주시죠. 인생 60대의 평가는 점수입니다. 인생 60대가 되면 6가지 특징이 나타난대요. 이제는 이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부모와도 이별하게 되고 또 직장과도 사실상 이별하게 되고 사회와도 점점 멀어지면서 이별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또 두 번째 특징은 건강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고 등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제는 병과 함께 치유하지 못하는 병도 나타나고 한두 개의 병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책을 보니까 질병과 함께 걷다. 이런 만성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60대가 아닌가. 이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 1분 30초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위한 준비. 첫 번째,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모든 인간관계와 유산을 정리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또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의 즐거움을 누리다 문득 세상을 떠나고 싶은가? 두 번째, 죽음이 부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석에 누워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의료 행위를 지속 또는 중지하기 어려울 때 나는 연명 치료를 원하는가? 아니면 존엄사 또는 안락사를 원하는가? 세 번째, 어떤 방식의 장례식을 치르고 싶은가? 전통적인 장례식을 원하는가? 또는 작은 규모의 조용한 추모식이 좋은가? 네, 이 메멘토 모리는 이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인데요. 제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삶이 좀 더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우울한 단어를 달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 메멘토 모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또 시기가 60대가 아닌가 차원에서 인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위상 변화가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심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 그런 해서 이제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또 가장에서조차 집에서 가장의 역할보다는 이제는 삼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천덕꾸러기로 변해가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인생의 황혼기를 접어들면서 이 위상 변화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 위상 변화도 또렷해집니다. 이제 수입은 줄거나 아예 없어지고 지출은 이에 비례해서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1인당 생애 주기 적자 이 표를 보면 대부분 이 흑자 시기가 30대에서 한 60까지가 인생의 흑자. 말하자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적게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61세가 적자 전환 시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60대가 되면 인생이 다시 적자로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미 통계청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0대
재도전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갖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재도전하겠는가 하면 또 망하는 재도전도 하는데 에, 미디어에서 멋진 재도전 이런 이야기, 망하는 재도전 이런 것도 많이 다룹니다. 저는 여기서 각자가 멋진 재도전을 꿈꾸지만 망하는 재도전의 공통점이 뭔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망하는 재도전, 그 실패의 공통점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덤벼든다는 것이죠. 기술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데도 뭔가 이 조급함 때문에 달려드는 이런 준비 부족은 반드시 실패를 가져온다. 또 자기 과신, 자기의 과거 지위나 이런 과거에 매달려서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실패가 온다. 특히 이 인간관계 실패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소통이 부족하거나 체제가 부족하거나 인맥이 부족할 때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정신력도 이 조급함, 불안감, 포기는 쉽고 이런 것들이 실패를 부르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시대 변화에 대한 부족이 또 옵니다. 트렌드라든가 기술 변화, 이런 변화에 대한 이 적응을 제대로 못하면 실패가 오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60대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인생 60대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자. 왜 해야 되냐면 저는 평가라는 것은 불편하지만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고 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인생의 황혼이 뭐 아름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남은 짧은 기간이나마 사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시도해 봤습니다. AI와 함께 제가 만든 10가지 성적표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적표를 보면서 자기도 옆에 가채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건강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physical and mental health라고 했는데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20점 만점인데 나는 병이 좀 있다거나 나는 건강이 약하다거나 그게 따라서 내가 18점, 16점 혹은 15점 세 개 이상의 약을 먹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또한 점수가 더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건강 관리 잘 했다. 어느 정도 괜찮다면 18점, 17점 이렇게 줘도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소통력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남의 말을 안 듣거나 가족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사회와의 대화가 안 돼가지고 전반은 꽉 막혔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9점으로 AI가 점수를 평가해 줬습니다. 역시 나는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만점 줘도 되고요. 소통에 좀 문제가 있으면 7점, 8점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파이낸스 재정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그래도 재정 상태가 괜찮다, 양호하다.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연금이라든가 기타 수입을 통해서 내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면 만점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지금 어려워서 당장 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러면 점수가 낮겠죠. 주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의 집인가? 안정돼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전세 살아도 내 집이 따로 있다면 주거 점수를 높여줘도 됩니다. 그다음 관계, 이 릴레이션십이 AI에서 굉장히 높이 점수를 가중치를 줬는데 15점입니다. 여기서의 관계란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직장, 나와 사회, 아니면 나와 연을 맺고 있는 친구 이런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게 15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변과 나 사회와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만점까지 줘도 되지만 조금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감점하면 되겠죠. 그다음 자기 개발. 나는 충실히 자기 개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개발 같은 건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가? 포기하는가? 그래서 자기 개발도 8점으로 넣습니다. 그다음 취미. 나는 취미가 있는가 없는가? 취미가 있으면 어떤 취미가 있는가? 취미를 개발할 그런 기회가 없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취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AI는 7점밖에 안 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7점 이상으로 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취미가 없고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을 저는 초래하고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취미 생활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기부. 이 기부를 5점으로 줬는데요. 이 기부라는 것은 꼭 돈을 기부하는 것도 기부지만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부에 포함돼서 내가 평소에 기부를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1년을 통틀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만점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60이 돼도 늘 편안하고 안정감을 갖고 있다. 이 멘탈 피스 앤 밸런스가 갖춰져 있다면 9점 주면 됩니다. 근데 나는 굉장히 조급하고 뭔가 불안하고 또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뭔가 좀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점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4점으로 넣어놨는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참여가 어떤 형태로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 가거나 혼자 산에 가거나 이런 사회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회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의 관계를 맺고 내가 기부하거나 기여할 수 있거나 도와줄 수 있거나 혹은 내가 단순히 참여해서 봉사하거나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해서 총 사회적 참여 4점 포함하면 100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몇 점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평가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표를 이렇게 보니까 어, 이 평가 점수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까지 나눴는데요. 여기 제가 D등급은 빼버렸습니다. A등급은 85점 이상이 되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이대로 쭉 그대로 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점수면 앞으로 미래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잘 사는 것이 인생이 됩니다. 지금의 내가 괜찮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산 시간의 보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처지가 형편이 어렵다면 그 잘못 보낸 시간에 보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B등급은 70점에서 84점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대부분 괜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일부 항목에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조금 낮은 그런 점수를 찾아서 개선하면 됩니다. 저도 일부 항목에서 좋지 않은 점수들은 찾아서 지금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C등급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좀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됩니다. 자, AI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인생을 재설계하는데, 재도전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60대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내 삶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는 지금 여기서 당장 시작한다. 그 변화의 시작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평가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평가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